밤중에 촬영을 하게 되는데 피디님 왠지 좀 센치해지는데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좀 고시원 말고 해나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럼요. 그럼 오늘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피디님은 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좀 저를 겪고 약간 놀랬거나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항상 밝으시니까 밝게만 사셨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힘든 일을 되게 많이 맞아. 그런 게 일단 첫 번째로 의외였던 것 이거 소주나 한 잔 마시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궁금하실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피디님이 지금 30살이잖아요. 제가 피디님 나이 때 진짜 제일 죽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었어. 그때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 이거 하다 우는 거 아니죠? 사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돈을 벌고 성장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진짜 일상이 감사잖아요. 매일매일 되게 감사하면서 살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29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일단 아이가 막 결혼하자마자 생기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 전에 자궁 쪽에 혹이 좀 생겨서 수술을 한번 했었고, 근데 너무 흔한 질병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배 그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때 응급실을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나중에 산부인과를 가보라 해가지고 산부인과를 갔는데 나머지 한쪽 난소에 11cm짜리 혹이, 그러니까 난소 사이즈랑 똑같은, 난소를 다 뒤덮은 사이즈, 엄청 큰 혹이 있어서 그때 그 병원 선생님이 이 혹을 제거를 해야 임신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요즘에는 난자 이렇게 냉동시켜 놓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서 그런 것도 몰랐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수술을 했는데 방송을 하는데 얼굴이 막 빨개지고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더웠다가 막 추웠다가 이게 뭐지? 근데 그때 그 여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손님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갔는데 조기 폐경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30살 남자를 앞두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아픈 게 부끄럽지 않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아픈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잘못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난소 기능 저하로 시험관조차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시험관을 한다는 게 되게 몸이 많이 망가질 수 있고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는 시험관조차 할 수 없다는, 기회조차 없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30살, 31살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예쁠 시기에 여자로서의 그 모습에 갱년기 증상이 나오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난임병원, 유명하다는 난임병원을 다 다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병원 오지 마라 해서 한방병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한 달치 월급을 약값을 쓰면서 매일매일이 시련이고 고통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0.00001%의 희망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어쨌든 한방에서는 몸을 만들면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왜? 그 아픔만으로도 견뎌내기 힘들었는데 제가 방송을 또 하는데 목이 자꾸 쉬는 거예요. 근데 목이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상이 없대. 그러다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근데 그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가장 큰 대학병원에 빨리 가라 해서 제가 아산병원에 갔거든요. 긴급으로 진료받고 거의 2주도 안 돼서 수술에 들어갔어요. 보통 그런 큰 병원에서는 한 달은 기본 이상으로 기다리잖아요. 제가 갑상선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갑상선 암은 제일 착한 남이라고. 그죠? 그리고 호전도 빨리 되고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나이스하게 받을 수 있는. 근데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암세포가 퍼져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목에 이렇게 큰 혹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이 온 목 신경에 수도 없는 암세포들이 다 약간 이렇게 다글다글 그렇게 퍼져 있었고 이미 임파선 쪽도 퍼져 있었고 조금만 늦었으면 이제 어떤 장기나 뼈까지 전이 될 수 있는 그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목소리 신경에 암세포가 붙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요거는 로봇 치료가 안 된대요. 왜냐면 저는 로봇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겨드랑이 쪽으로 로봇을 치료해야 방송을 할 거 아니야. 목이 흉터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된대. 그래서 정말 목을 정말 이렇게 댕강 잘라가지고 6시간 동안 그걸 다 제거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 내가 만에 하나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행여라도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약속까지 하고 수술대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회복 시간 빼고 6시간이 걸렸어. 엄청 큰 수술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왔는데 목에 붕대가 칭칭칭 감겼는데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열흘은 있어야 될 거래. 너무 사람이 간사한 게 아기보다 내 목소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게 내 온 우주의 슬픔이었는데 당장 내 목소리가 평생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내 목소리가 중요하더라고요. 혼자 독방에 한 2박 3일 있으면서 방사선 약을 먹고 이 방사선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가 되면 안 돼가지고 독방에 갇혀서 혼자 그 약을 이렇게 교육받아서 먹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막 그때 엄청 혼자서 2박 3일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딱 열흘 만인가 진짜 딱 나왔어.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소리가 나온다는 그 평범한 일상이 나한테 너무 죽도록 축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되게 간사하잖아. 목소리가 나왔는데 붕대를 풀었는데 진짜로 이 여기 목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전절제했거든요. 여기 보면 수술 자국이 보이잖아요. 진짜 이거를 이렇게 목을 다 꼬맨 자국이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욕실 집에 있는 욕실 거울에서 붕대를 풀고 이거를 보는데 와 진짜 눈물이 왜냐면 나는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그 화려했던 가장 전성기 때 이 목 수술과 항암 치료로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퇴사를 하게 되고 치료를 위해서 아이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암 환자라는 그 3가지 쓰나미가 저한테 막 이제 몰려온 거죠. 근데 나 지금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잖아.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턱 건들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졌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신랑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나는 이제 졸지에 백수이자 환자이자 약간 이런 게 됐잖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진짜 누워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밥을 먹는데도 눈물이 나고 하루 종일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방에 이렇게 누웠는데 진짜로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방바닥을 긁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진짜 긁는데 진짜 여기 끝이 손톱 끝이 다 피멍이 될 정도로 제가 긁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TV를 켜면 홈쇼핑 제가 일했던 방송 채널이 나오는데 내가 했던 상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방송을 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겠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해서 유일하게 이제 밤에 산책하러 나가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는데 밤에 산책을 나갔는데 이렇게 만삭의 산모가 남편이랑 이제 손깍지를 끼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랑 나랑 나도 이제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만삭의 그 모습을 보는데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고통 속에 지내다가 살고 싶어서 사실은 온유를 만난 거예요. 내가 희망을 봤던 게 꼭 임신으로 내 배를 통해서만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아이가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아이 엄마 소리를 너무 듣고 싶었어요. 입양이라는 절차를 밟게 됐고 온유를 만나서 정말 치유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힘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온유 키우고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모든 게 감사해. 난 피디님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맨날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이유가 해나경 패밀리로 이 만나는 우리의 인연들이 그냥 너무 다 아름답고 소중해. 사람이 좀 인생에 아픔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30인데 좀 제 나이 때 그런 일들을 겪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30살이 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제 인생에서. 왜냐면 저희 아빠도 30살에 엄마를 잃고 저희 엄마 29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에게 29, 30이 어떨까 기대도 되고 걱정도 엄청 많이 됐어요. 그리고 성형님도 제 나이 때 좀 힘든 걸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도 지금 이 30에 내가 이걸 지금 누려도 되나 싶을 만큼 엄청 감사한 일상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진짜. 어제도 그 애기가 커피 주고 갔다 했잖아요. 인형 뽑기 방에서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지.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도와주는 겸 해서 거기 뽑기방 근처거든요. 타르트 같은 거 20개를 포장을 해서 돈을 쓰는데 어쨌든 제 지인들을 도와주고 또 그걸로 교회에 가서 나누고 하면서 성형님이 항상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라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어제 되게 처음 느꼈어. 제가 하면서 느껴봤고 제 30살의 지금 일상이 정말 해나경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실제로 나눠야 되는지를 제가 옆에서 2년 반 동안 보면서 체득했구나라는 걸 어제 진짜 많이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버는 게 너무 좋은 게 피디님이 이게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마카롱을 사주고 그러면 친구를 일단 어쨌든 그 돈을 벌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 마카롱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또 그걸 나눔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그걸 통해서 또 기쁘게 그걸 다 같이 친목을 다지면서 그걸 먹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피디님이 그 돈 버는 가치에 대한 되게 그 감사함을 느낀 거잖아요. 내가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해나경 패밀리 분들이 고시원을 하면서 그 돈을 버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은 그 해나경 패밀리 자체가 돈을 버는 것도 좋고 그분이 벌면서 또 고용하신 분들이 또 거기서 또 돈을 벌고 어쨌든 그리고 우리 해나경 패밀리들은 그 좋은 조건의 그 고시원에서 그 입실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 우리가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꼭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실자분들도 되게 행복해지는 거고 아 너무 좋다. 그래서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도 조금은 느끼고 알게 해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피디님도 엄마가 29에 돌아가셨으면 피디님이 그때 나이가 4살이었잖아요. 5살. 근데도 피디님은 어쨌든 그 아버지께서 너무 잘 키워주시고 그래서 왜 본인 내 얘기할 때 눈물이 안 나는데 난 피디님 얘기할 때만 눈물이 나. 근데 어떻게 잘 컸냐? 그래가지고 피디님이 너무 5살 때 그 엄마를 잃고 이렇게 내가 오픈할 수는 없지만 되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피디님이 이렇게 잘 컸잖아. 그래서 나는 피디님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아이러니한 게 그 처한 상황이 너무 나한테는 슬픔이었지만 지금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혜택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엄마라고 누군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저 지금은 아닌데 어렸을 때는 약간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초등학생 때인가. 누군가한테 엄마라고 하고 싶었구나.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나는 진짜 엄마 소리가 듣고 싶었거든. 나는 너무너무 엄마 소리를 듣고 싶었고 피디님은 엄마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맞나 보다. 그치? 이렇게 하고 당장 다음 달에 싸우고 야씨 찢어져!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피디님이나 나나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어떻게 마무리해? 이건 이제 편집에 힘이 달렸네요. 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시 올라온
뭐 제 딴에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제가 사연 신청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다 집이 풍비박산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모든 빚을 끌어서 고시원을 하시려는 분도 계시거든요. 모르겠어요.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건강적인 거나 아니면 인간 관계적인 거나 낭떠러지에서 혹은 아예 진짜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분들이 사실 모든 사람에겐 다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고통스럽고 그 우울한 거를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데 사실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보다는 더 힘든 분들에게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영상을 보고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절망 속에서 탓을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저에게 준 기회와 감사로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쓰나미 같은 3번의 사건들이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겪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어른은 되지 못했었을 것 같아. 자이든 타이든 그런 시련이나 아픔도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 해나경 구독자 여러분, 해나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저를 좀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렸는데 저와 좀 더 친근감을 좀 느끼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도 괜찮네요. 그럼 전 다음에 다시 만나요. 힘들어도 힘내자고요.